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 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태양이 내리쬐는 어느 날 한 남자가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의 살인에는 딱히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요. 그게 문제죠. 이유 없는 살인이라는 거요. 그의 말에 따르면 굳이 이유라면 태양 때문이다 라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판사는 그 얘기를 듣고 이해가 안 되니까요. 단두대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의 범죄는 진정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이 책, 알베르 까뮈의 이방인의 내용이죠. 이 범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실존주의를 만나야 되거든요. 실존주의는 근데 딱히 정의라는 게 없고요. 왜냐하면 실존주의에 해당하는 철학자들의 이야기가 모두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 중에 우리한테 가장 많이 알려진 건 존재가 본질보다 앞선다 라는 어떤 정의인데요. 이거는 주로 샤르트르에 의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가령 예를 들어서 의자는요, 앉기 위한 것이다 라는 그 본질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냐 라고 하면 그냥 기능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본질보다는 존재, 실존이 먼저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저는 실존주의 하면 제가 학부 때 교수님께 들었던 말이 떠오르는데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마광수 교수님이라고요. 학부 때 이 교수님에게 배우는데 한 번은 어버이날을 좀 앞두고요. 갑자기 너네 효도하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이게 제가 살짝 성대모사한 건데요. 지금 살짝 감기에 걸려서 그런데 정말 똑같습니다. 평소에 들으면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다시 한번 멀쩡할 때 할게요. 그래서 저희가 왜요? 라고 그랬거든요. 누가 나와달라고 그랬어? 진짜 안 되네. 네. 부모들이 멋대로 나와놓고 왜 효도를 강요해? 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대학생이 듣기에는 좀 너무 이게 얘기가 너무 강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실존주의의 한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그래서 실존주의를 딱 그게 나름 접한 건데 그걸 접하고서 든 생각은 실존주의라는 게 결국 이런 거구나. 세계와 나는 무관하고 그러니 나에게는 세계나 관계에 대한 책임감이 없다 정도로 실존주의를 이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스스로는 실존주의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실존주의자 알베르 까뮈는요, 사실 부조리 문학이란 말로 더 알려져 있는데요. 세상에는 어떤 정의나 법칙, 책임 따위는 없으며 있다 하더라도 이해가 불가능한 부조리가 있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인간은 아무리 애써봐야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완전하게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을 또 완전히 해낼 수도 없고 반드시 죽기 마련인 부조리한 상태다 라는 얘기예요. 사실 이러한 생각은 어떤 허무주의로 빠지기 쉬운데요. 알베르 까뮈는 그렇진 않고요. 그냥 미래 같은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부조리함을 느끼면서 매일 조금씩 현실을 살라 이런 결론을 내려요. 이제 이방인 작품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요. 메르소는 어머님의 장례식에 참석을 하는데 사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 치고는 꽤나 평온해 보인다는 거죠. 귀찮아 보인다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메르소가 가장 많이 하는 독백이 뭐냐면 귀찮다, 아무래도 상관없다, 의미 없다 그런 말들이에요. 이 말들이 메르소가 사회를 대하는 어떤 태도를 잘 보여주는데요. 부조리한 세계에서 어머니라고 해서 특별히 메르소에게 어떤 책임감이나 감상을 불러일으키진 않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알게 된 이웃사촌인 레몽의 치정사건에 말려들어서요. 결국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는데요. 사실 살인을 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재판을 받으면서 메르소는 감옥에 갇히고요. 피의자 신분이 됩니다. 살인 전까지 메르소는요, 사회에서 부여된 어떤 역할에 상당히 자유로운 인물이었어요. 어머니 나이도 모르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 죽음에 무관심한 것들을 보면 아들이라는 역할에 그렇게 매여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또 여자친구가 우연히 만나서 잠자리까지 하게 되는 여자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이 여자친구가 사랑하냐? 라고 물어보면 뭐 그렇진 않은 것 같다 라고 하면서 그 남자친구 역할도 하지 않는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자유로운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메르소는요, 사회의 관계 속에서 맡고 있는 역할보다 그저 자신의 욕구에 충실한 인물입니다. 실존주의식으로 말하면요, 실존이 본질보다 선행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그럴듯해 보이네요. 네. 자, 그런데 쉽게 말하면 자신이 맡아야 할 사회적 역할보다 그 상관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그런 인물이라는 거죠. 당연히 이러한 형태를요, 사회에서는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사형 선고의 근거로서 이런 사회 파괴적인 생각을 제시하게 되는 거죠. 감옥에 갇히면서 메르소는요, 판사, 검사, 피의자, 가해자 이런 역할 안에서 존재하게 되는데 그러다니까
원래 자신의 욕구대로 행동하는 것이 불가능해져요. 태양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는 것도 그렇고요. 해변에 가는 것도, 산책을 하는 것도, 이런 하고 싶은 것들을 모두 다 실현시킬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죄수라는 역할이 메르소의 본질을 압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이 조용하고 말수가 적고 자신의 감정 같은 것들이 아예 없는 인물로 묘사가 되는데요. 이 인물이 신부를 향해서 거세게 분노를 폭발시키며 막 목을 조르는 장면을 그게 나오게 되거든요. 이러한 상태를 참을 수 없는 메르소의 어떤 내면의 폭발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작가도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분노를 쏟아낸 뒤에 메르소는 평온을 되찾습니다. 죽음이 예정된 지금의 상태를 또 다른 현실로 받아들이고요. 그 현실 안에서 충실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메르소는 이렇게 말해요. 전에 행복했던 것처럼 지금도 행복하다고요. 미래나 관계, 역할 같은 것을 따지지 않고 살던 메르소는요. 요즘처럼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런 시기에 다시 관심을 끌게 되는데요. 역시 이유가 그런 거죠. 욜로 같은 유행들이 결국에는 다른 것보단 지금 현실에 내가 하고 싶은 것에 충실하자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메르소의 이런 생각을 조금 세련되게 만든 또 다른 실존주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알베르 까미는 1960년 1월 4일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게 되는데요. 그 전에 인터뷰에서 자동차 사고로 죽는 것보다 더 의미 없는 죽음은 상상할 수 없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해요. 참 아이러니하죠. 무언가 부조리한 느낌의 죽음이었던 것 같아요. 참고로 구독과 좋아요는요 아주 조리 있는 선택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오늘의 읽은 척 책방 바로 까미의 이방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